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들어온 친구들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중학교 다니는지 이름 먼저부터 일단 먼저 쓸까? 먼저 쓰시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네. 선생님이었어? 자, 받아가시고요. 여기다 이름 쓰고, 앉아. 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품사를 한 번씩은 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클리닉 시간에도 품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품사를 반복해서 하냐? 그만큼 품사가 중요해서 그러겠지. 얘들아, 이 품사는 너희들이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긴 하지만 내신 시험을 1학기 때 보든 2학기 때 보든 반드시 나올 거야. 만약에 1학기 때 공부를 해도 2학기 때 시험을 본다면 1학기 때 공부하고 2학기 때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1학기에 시험을 보고 1학년에 시험을 보고 2학년에 이 평가를 다시 한번 보는 학교도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품사에서 배우는 이런 표현들이 다 고등학교 때 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다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품사랑 단어 개념이 없으면 국어 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싹 정리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품사라는 말부터 좀 의미를 생각을 해볼 건데, 선생님은 이 사라는 말은 말이라고 표현해요. 말이야. 말이고요. 이 품은 뭐냐면 한자가 이렇게 생긴 한자거든? 혹시 뭐가 떠오르는 게 있을까? 뭐처럼 생겼어? 맞아. 입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뭔가 택배송사 이렇게 쌓여있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물품 품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품 할 때 이 품을 쓰고 그리고 상등품, 중등품, 하등품이라고 해서 물건을 나눌 때도 이 품자를 쓰거든. 우리 택배도 이렇게 물류센터에 택배가 잔뜩 쌓여 있으면 다 이렇게 나누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이 말을 택배 상자들처럼 다 나누는 일을 할 거야. 그걸 그냥 품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말 중에서 뭘 나누냐면 이 단어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어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지? 자, 먼저 단어라는 게 뭐냐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어. 이 두 가지 특성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쓰면서 같이 공부하자. 자립할 수 있는 말. 자립이 뭐였더라? 혼자서? 맞아, 혼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정의할 때 쓸 수 있는 말의 단위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쓸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단어랑 단어를 띄어 쓴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 내가 글을 쓰면서 글을 첨삭해 줄 때 뭐라고 하냐면 단어랑 단어는 띄어 써라라고 코멘트를 달아주기도 하거든. 그런 코멘트 단 친구들 몇 명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자립한다라는 건 혼자 써야 되니까 띄어 써줘야 된다라는 거고 단어의 첫 번째 특성이 요 자립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 자, 우리 모든 단어가 다 자립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립은 할 수 없지만 자립할 수 있는 단어들처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들을 우리는 단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분리할 수 있는 말. 단어는 자립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분리할 수 있는 말, 자립은 혼자 못하는데 분리할 수 있는 거 우리 공부한 거 있었어. 뭐라고? 얘기해줘. 조사였죠. 그래서 여기에 얘는 조사는 혼자 쓰지는 못해. 그렇지만 여기 에랑 는이랑 에 이거 볼까? 이거 보면 너희들 이렇게 표현할걸? 너희 갈무리 가니? 이렇게 물어보지. 근데 사실은 갈무리 에가 이거란 말이야. 갈무리 에가 요 에라는 조사. 없어도 우리 말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갈무리 가. 응, 나 갈무리 가. 여기서 내가 갈무리 에가 하지 않아도 의미 전달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는이나 에라는 조사는 쉽게 떨어지고 안 써도 우리가 문장을 표현하는데 이상도 없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조사라고 하고요.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한다 하면 돼요. 자, 그럼 순서도 봅시다. 순서는 뭐냐면요. 이런 단어들, 자립성을 가지고 분리성을 가진 단어들을
공통된 것끼리. 공통된 것끼리.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를 지어놓은 걸 우리는 품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 뭔가 분류를 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준 세 가지를 꼭 알아두라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단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세 가지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뭐였더라? 얘기 좀 해줄래? 첫 번째 기준은? 네. 두 번째 기준은 면허? 네. 이 형태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게 가변어와 불변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기준부터 살펴보자. 형태에 따라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에 따라 나눌 수 있어? 기능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의미에 따라 나눌 수 있거든. 그래서 품사를 나누는 세 가지 기준이 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가 뭐지? 세 번째? 의미라고 얘기해줘야지. 자, 그래서 품사 분류 기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우리 기준을 각각 보자. 형태라는 건 품사의 형태가 잠깐만 이것 좀 고쳐줘. 품사가 아니고 단어입니다. 단어의 형태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와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단어의 형태가 바뀐다는 건 뭘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 가장 흔한 예시로 너희들 아침에 아침밥 먹고 왔어? 먹고 온 애들 되게 부지런하다. 혜선이 먹었니? 어? 안 먹었어. 자, 지금 내가 먹다라는 단어를 썼거든. 근데 이 먹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꿨냐면 먹고 왔니?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치? 여기 먹다라는 단어에 다라는 말을 또나 었어? 라고 바꾼 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에 이런 꼬리들을 바꿔서 문장에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태가 바뀐다라고 해. 그래서 형태가 바뀌는 단어들은 뭐라고 부를까? 형태가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변어라고 하면 위에는 가변어라고 쓰시고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변화가 불가능해 불변어라고 합니다. 크게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뉜다. 그럼 형태로 나누면 단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야? 하나?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기능에 따라 나눠보자. 여러분 핸드폰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하고 수빈이는 뭐 하니? 인스타도 하고 수빈이는 뭐 해? 스마트폰으로 틱톡도 해? 자 이런 식으로 핸드폰 안에 여러 역할이 있고 여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우리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거든. 단어도 똑같아. 여기도 바꿉시다. 단어가 문장 내에서 하는 뭐에 따라서냐면 역할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누면 우리는 기능에 따라 나눈다라고 해요. 지금 스테이크 몇 개 있어? 5개 있지? 자, 기능에 따라 나누면 총 5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볼게. 지금 먼저 문장에서 주로 동작이나 상태 여기 표시볼까? 주체가 되거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사람 형 그리거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할 때 사람을 인식하면 어디까지 봐? 하반신까지 다 봐? 아니야 어디까지 봐? 보통? 여기까지. 그렇지. 얼굴만 보거나 상반신까지 봐. 문장에서 이 상반신 역할을 하는 애들이 체형이에요. 이 부분. 그러면 문장도 가다 주체, 주된 부분이 될 거고 혹은 동작의, 먹다의 대상이 되는 거야. 뭐 먹고 왔어? 운동? 기억이 안 나? 오늘 아침인데? 그거 좀 행복한데? 밥을 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밥 아니야? 뭐였나? 시리얼을 먹었다. 맞아. 시리얼을 먹었다. 미치겠다. 아이고, 시리얼을 먹었죠? 자, 시리얼을 먹었으면 시리얼이라는 어떤 이름이 먹다의 대상이 된 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쓰는 애들을 우리는 주체가 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체면이라고 하고. 문장에서 몸이 되는 애들. 자, 그리고 아래는 매우 쉽습니다.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관형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관계요! 관계! 관원. 관계연. 정신 차려. 관계연이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관계를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최근 책인데 민서의 책이야. 자, 민서랑 책 사이에 관계를 주는 거야. 이렇게 꾸미라고. 부정의 관계. 부정의 관계야? 왜 부정의 관계야? 되게 싫어. 아니야. 그러지 마. 자, 아무튼 관계를 주는 단어들은 우리는 관계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알려준다. 무사. 서술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어. 시끄러. 잠깐만,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지? 혼사 배우고 있지? 서술과. 잠깐만. 서술한다라고 하거든? 네. 자, 아까 민서가 얘기했는데, 가다, 웃다, 이런 단어들이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설명해줘. 그치? 근데 이 단어들은 우리가 하고, 먹고 왔어? 먹었어? 이런 식으로 형태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꼴을 바꿔서 형태 바꿨잖아. 그런 식으로 체를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시할 거예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산다라고. 그래서 활용하는 단어들 뭐냐면,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배웠지만 헷갈리지? 배웠지만 헷갈리니까 지금 아니야. 너는 했어. 자, 서술한다, 가다, 웃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단어들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꾸며주는 말이 나왔어요, 얘들아. 꾸며주는 말,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 뭐라고 할까? 형용사. 영어 관형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얘들 관형사. 영어 가져오지 마시고 지금. 관형사랑 부사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해? 채우는 꾸며준다. 꾸며주는 걸 두 글자로 얘기 수식한다.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혼자서 쓸 수 있는 다른 것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 우소명사. 독립언이라고. 혼자서 쓴다. 독립이잖아, 그야말로. 독립언. 왜냐면 민서는 아직 시험까지 못 배웠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금 하면 돼. 독립언입니다. 독립언이야. 자, 그래서 기능으로 나누면 지금 언으로 끝나는 애들이 총 몇 개 있어? 5개가 있어. 이거 왜 얘기하냐면 가끔 이렇게 물어봐. 너희들 시험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로는 5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근데 우리 보통 국어의 품사하면 몇 개라고 생각해? 10개. 9개요. 지금 9개입니다. 9개라고 생각해. 그래서 부품사인데 기능에 따라 나눴는데 왜 5개지? 라고 생각해도 틀렸다라고 표시하거든? 하지만 기능에 따라 나누면 5개다 라고 알고 자, 의미에 따라 나눠봅시다. 개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라고 쓰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선생님 설명해줄게. 자, 우리는 얘를 그냥 종이라고 불러요. 그치? 얘를 책상이라고 부르고 얘를 의자라고 불러. 근데 이런 단어들을 모아봤어. 종이, 책상, 의자 이런 단어들을 모아보니까 뭔가 대상에 이를 붙였라고 공통된 의미가 있는 거야. 공통된 의미. 하나 더 해볼까? 가다, 웃다, 먹다. 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들? 행동을 의미해. 그래서 가다, 먹다, 웃다, 자다 이런 거 다 모아보니까 행동을 나타내는 공통된 의미가 있구나 해서 의미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사, 뭐 명사부터 부탄사까지 얘네들을 우리가 흔히 품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국어의 품사가 총 9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의미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 얘들아, 품사, 이 단어의 품사가 뭐야? 라고 하면은 보통은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이해됐어? 품사를 찾아라 하면은 요 9가지를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우리가 단어를 찾아볼 건데, 지금 이건 진짜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품사 강의에서. 그러니까 같이 해봅시다. 단어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냐면, 먼저 EXB를 끊습니다. 어떻게 끊을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셋, 샀어. 그럼 총 EXB는 몇 개의 덩어리가 있니? 5개의 덩어리가 있고, 거기다가 뭘 빼야 되냐면,
도사를 분리하면 돼요. 조사 뭐가 있지? 가. 가랑 을이 있죠? 이렇게 분류하면 띄어쓰기 단위 5개에다가 도사 2개가 있네? 그럼 총 몇 개야 단어는? 단어는 총 7개다 라고 쓰면 되겠어요. 어려워? 쉽지? 여기까지 쉬워요. 자, 그럼 우리 형태에 따라서 분류해볼게요. 자, 우리 형태에 따라서 나누면 총 2가지가 있었어. 뭐가 있었지? 가변화, 불변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단어들 중에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원래가 기본형이 뭐뭐 다로 끝난 데가 있고, 꼬리를 바꾼 샀어. 잘하네. 얘만 지금 형태가 변하는 애지? 그러면 여기다가 샀어 써놓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애들은 형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와, 그 다음에 뭐 쓸 거야? 단어를 끊어야 되거든? 네. 해리가 쓸 거야? 해리 쓸 거야? 해리. 해리만 쓰면 되지? 해리. 그 다음에 저죠. 해리. 얘 없을 거야? 얘도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단어잖아. 그 다음에 새, 옷. 그리고 을도 따로 써야죠? 을. 이렇게 쓰면은 형태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사서는 가변화. 뒤에 있는 애들은 불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번엔 기능에 따라 나눠볼 거야. 우리 기능에 따라 총 몇 가지로 나눴지? 위에 보고 5가지로 나눴어. 그치? 5가지로. 처음에 가장 먼저 있었던 거, 문장에서 주체가 되거나 대상이 되는 뭐가 있지? 시험. 시험부터 찾자. 시험은 뭐가 있니? 해리, 또 있어? 있나요? 자, 해리가, 그럼 여기서 써볼까? 우리 와는 무슨, 얘는 독립원인 것 같아. 그치? 아까 해리는 뭐라 그랬지? 태연이라고 했어. 다른다. 다는 뭘까? 도사는 어디에 속해? 기능으로 나누니 어느로 끝나는 말이지? 다른 단어와 단어에 뭘 알려준다? 단? 아니요. 옳지. 단계를 나타낸다. 단계원이고. 새는 뭘까? 옷을 오신다. 어떤 옷이야? 네. 새 옷. 아니. 꾸며주잖아. 꾸며주는 거 뭐라고 했어? 수시방. 옷은 뭐예요? 옷. 단어. 단어 중에서 명사. 명사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입는 이런 의복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주어가 되지? 옷이 예쁘다. 옷을 입었다. 그래서 얘도 칠연입니다. 을은 뭐겠어? 단기현이라고 치면 되겠다. 그러면 삿선은 뭘까? 맞아. 용원. 수원이요? 샀어. 용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분류해보면 혜리는 아까 채연이고 또 채연이 있다고? 옷이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반기현 찾아볼까? 반기현 뭐가 있어? 가을. 가와 네. 독립원 있나요? 수식어는요? 네.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원 있어요? 샀어.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조금 헷갈리지? 이것도 조금 헷갈리니까 우리 표로 한번 정리하고 가자. 오, 왔어, 진짜. 내가 썼어. 됐어? 그렇죠? 썼어요. 썼어요? 좋아요. 다 썼어요? 자, 우리 혼자블록도 자세히 나눠보자. 우리 단어를 분류하는 3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다. 무슨 기준이 있다고 그랬지? 첫 번째, 그렇지. 형태에 따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능에 따라 나누고, 단어끼리 모았더니 이런 공통된 의미가 있더라. 라고 해서 형태, 기능, 의미라고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를 줄여보면 형태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치? 연어. 위에가 지금 가변어죠. 위에가 형태가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에 가변어라고 쓰면 되고요. 밑에는 잠깐만 얘들아. 밑에가 미안해. 죠. 여기가 위에가 불변어고요. 아래가 가변어죠. 가변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능으로 나눴을 때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애 뭐라고요? 채연. 태연. 꾸며주는 애 뭐가 있어요? 수식어. 혼자 쓸 수 있는 애, 다른 거랑 관계 안 맺는 애, 독립원이 있고요.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단어에 이걸 알려주는 거. 관계형, 옳지, 잘 읽는다.
그렇지. 마지막으로 형태가 변하는 요건이 있죠. 강변 다음 하나랑 가변이 응? 일 이거 내가 설명해줄게. 아주 좋은 질문이다. 지금 관계원이 어떤 건 불변하고 어떤 건 가변하거든? 이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거 잘 좀. 이거 선생님 설명해줄게. 그럼 우리 관계어부터 해보자. 자, 우리 관계어는 아까 문장에서 단어랑 단어의 관계를 알려주는 단어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관계어보다는 여러분이 조사라는 말부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 을이나 가 같은 애들. 그치? 내가 먹었는데 누가 먹었냐면 내가 먹었어. 그치? 그 문장의 주체를 만들어줘, 가는. 근데 뭐를 먹었어? 시리얼을 먹었어. 대상을 만들어주지. 이런 식으로 조사는 원래는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원래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데 조사 중에서 형태가 바뀌는 애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였지? 형태가 바뀌는 애.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줘볼까? 뭐라고? 이다. 요거. 자, 지금 중학생이라는 얘는 체형이야. 체형 뒤에 살짝 붙어가지고 이 중학생을 서술어로 만들어버렸어. 문장에서의 관계가 서술어가 돼버렸어. 역할이. 이런 식으로 요 이다는 사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나는 중학생이고 혹은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나는 중학생이며 뭐 아들이다. 집에 사는 아들이다. 나는 중학생인 김준서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꼬리를 다 바꾸고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꼬리를 바꾸는 거 변화하는 거다라고 했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이다 같은 애들은요. 관계어이지만 조사이지만 가변어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에 술격 조사 이다. 얘는 정말 중요한데 얘는 여기 어디에 속해 있어? 가변어야 불변어야? 가변어에 속한다라고 정리해 놓으면 돼. 술격 조사 이다입니다. 위에 그럼 위에부터 다시 펴보자. 체온의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나타내는 거 뭐가 있지? 명사, 이름을 대신하는 말, 대명사. 마지막으로 숫자를 부르는 이름. 뭐가 있을까? 수사. 수사가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맞네. 오, 맞았어. 자, 수식어냐. 수식어이 있어요. 주로 체온을 꾸며주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체는 문장의 상반신 같은 애들이다라고 했어. 상반신인데, 손으로는데, 상반신인데,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쓸 수 있는 표현이 왕관을 쓰고 머리. 왕관을 쓰. 관자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지? 관용사가 있어요. 웬일이야. 관용사. 자, 관형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에 상징이 있으면 팔다리 같은 애들도 있을 거야. 그치? 팔다리 같은 애들이 뭐냐면 이게 문원이야. 아까 선생님이 얘가 뭐라고 했냐면 활용하는 애들이다라고 했거든? 이러면 그래, 춤춘다라고 하자. 문장에 팔다리가 움직이잖아. 그치? 움직이고 막 꺾고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고 바꿀 수가 있거든, 용어는. 이런 문장의 팔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마치 팔찌나 발찌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뭐냐면 부사입니다. 이 부자가 약간 쌓여온다 이런 의미야. 어디에? 팔과 다리. 문장의 팔과 다리 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을까? 관형사는 아까 뭘 꾸며준다고? 체온을 꾸며준다고. 관형사는 체온 앞에 와요. 이렇게 연결해서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줘라고 표시해주시고 아까 부사는 주로 뭘 꾸며준다라고 했지? 팔다리에 매달린다고 했지? 그래서 용언을 꾸며준다라고 표시해줍시다. 또 용언을 꾸며줘요. 근데 일단 다시. 자, 그리고 독립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지? 와, 감탄사 옳지. 감탄사. 감탄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용언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지? 동사형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다로 끝나는 애들. 이거 바꾸려면 다라는 말의 꼬리가 필요해요. 이게 동사와 형용사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표시하고 갈게. 이 조사요. 조사. 조사는 주로 뭐 뒤에 붙냐면 이 체온 뒤에 쑥 거든. 주로 체온 뒤에 붙어. 그러니까 조사는 체온에 이렇게 연결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체온 뒤에 붙어요. 관형사는 체온 앞에 오는데 조사는 체온 뒤에 붙습니다. 이해됐어?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다시 해봅시다. 자, 먼저 체온이 있지? 자, 체온은 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을 한다라고 해. 얘들아, 근데 주어, 목적어, 보어가 뭔지 우리 조금 알아야 돼. 그치? 주목보, 영어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지? 근데 네. 잘 생각해보자. 우리 그 주목보가 뭔지, 주목보를 영어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생각해보자. 자, 근데 이 어라는 표현을 알기 위해서 쌤이 뭐 하나만 물어. 얘들아, 너희 어절과 음절이 뭔지 혹시 알고 있을까? 시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새 어절로 쓰세요. 내 음절로 쓰세요. 이게 비자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헷갈려. 그래서 이거부터 설명하고 저기 어절로 갈게. 자, 어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어는 말의 덩어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절은.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띄어쓰기 단위. 그래서 얘들아, 새 어절로 쓰세요 라고 하면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근데 음절은 뭐냐면 글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음절이 글자수냐면 음절은 소리를 내는 단위거든?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니은, 아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발음해? 나라고 발음하잖아. 그 글자 하나를 소리 하나로 낸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내 음절로 쓰세요 하면 나는 잤다. 이게 내 음절이야. 이해되니? 글자수예요. 그럼 이 나는 잤다라는 문장은 몇 어절이야? 어절은 몇 개야? 네? 어절은 몇 개죠? 어절은 몇 개? 2개. 두 개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절과 음절을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어절은 띄어쓰기란이다라고 했어. 그치? 자, 여기를 다시 올라가서 이거 구, 목적, 구어가 있어. 똑같은 어자거든? 그래서 주어, 목적어와 구어는 문장에서 주된 부분이 되는 부분, 대상이 되는 부분, 구어가 되는, 부충이 되는 부분을 의미해요. 이래? 보충이 되는 어절, 주체가 되는 어절, 대상이 되는 어절을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제일 많이 듣는 예시가 이거거든. 꿈이 마늘을 먹고 뭐가 됐어? 사람이 됐지. 꿈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여기 보면 사실 이 꿈과 마늘과 사람은 다 체온 안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치? 이름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명사라고 부르거든. 명사인데 뒤에 어떤 조사가 붙는지에 따라서 이가가 붙는지 을을이 붙는지 되었다나 아니다 앞에서 이가가 붙는지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 자, 먹은 주인공이 누구야? 누가 먹었지? 곰. 자, 곰을 지금 이 먹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졌어. 그치? 이 먹은 대상이 뭐지? 곰이 뭘 먹었어? 마늘. 을을이 붙으면 먹은 대상을 만들어줘. 그치? 그리고 되다 아니다 앞에서 곰이 된 게 뭐야?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곰이 되었다라고 하면 문장이 잘 전달이 돼야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곰이 되었다. 안 되지. 곰이 무엇이 되었는지 보충해주는 부분이 필요해. 그래서 이 이가는 되었다 혹은 아니다. 그래서 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 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그 표지 때 다시 설명을 했던 거거든. 사실은 했던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어떤 조사가 붙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좀 써놓을까? 조사에 따라 이렇게는 결합하는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 기능을 할 수 있다.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기능을 주로 할 수 있는 게 체험이다. 할게요.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체험 빠지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자, 문장에서 모통이 된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 무슨 어라고 해? 아니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불변어라고 하죠.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지 가변어와 불변어. 그중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 불변어고요. 뭐와 결합한다라고 했지? 결합할 수 있는 거 체온 뒤에 붙는 거. 체온 뒤로 가라고 했던 거 뭐지? 조사. 그래 여기다가 조사와 결합해서 할 수 있다. 자, 아래는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넘어갈 건데 자, 명사라는 건 이 명사가 이름 명사거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로 나눌 수 있냐면 먼저 이 명사가 그 이름이 가르치는 게 구체적인지 아니면 추상적인지에 따라서 부체와 추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1번 도장, 2번 사람, 3번 컵, 4번 종이, 연필빵 이런 게 있어. 그럼 여기에서 실질을 다른 걸 찾아라면 뭐야 이게 다 명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실 이 명사들을 잘 살펴보면 컵, 종이, 뭐 연필, 빵 이런 애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희망, 슬픔, 절망 이런 애들은 대상이 있어 없어? 없지. 눈에 보이는 게 있어? 없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도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명사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 범위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빈이, 민성, 현빈이, 준성 이런 식으로 이름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지. 그 이름은 너희들을 특정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럼 우리는 이품명사라고 한다? 그래, 너희들은 고유한 존재잖아. 그치? 고유한 존재니까 고유명사라고 해. 우리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서울의 뭐 한강, 서울, 부산 이런 것들 다 고유명사고요. 잘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5명 다 이름에 각각 있어. 고유명사가 있어. 하지만 우리 넷 다섯 다 사람 아니야? 그치? 네. 우리 다섯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 같은 종류야 우리는. 사람. 같은 종류의 사람한테 같은 종류의 사물 혹은 대상한테 주로 쓰이는 걸 보통명사라고 하죠.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그래서 부산, 서울, 전주 이런 지역들도 그냥 하나의 도시로 묶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 보통명사가 있다. 여기가 조금 중요해서 볼게요. 우리 단어는 모두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했지? 2가지 특징이 있어, 단어는. 혼자 쓸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원래 단어는 자립하는 게 기본이야. 원래 단어는 다 자립을 해야 돼. 근데 정말 이상하게 혼자 못 쓰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정말 문제를 내기가 쉽거든? 잘 생각해보자. 내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셀 거야. 그러면 한 마리라고 세거든? 그래,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책을 한 달에 몇 권을 읽나 셀 거야. 몇 권 읽어요? 아니야, 넌 그래도 4권 읽을걸? 독서지를 읽잖아. 그치? 안 읽는데. 읽어! 읽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한 달에 책을 4권을 읽잖아. 어제도 안 읽을 것 같아. 읽어보세요. 야, 읽어야 돼. 읽어. 예. 진짜. 읽어. 자, 한 마리가 있다, 4권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말이랑 건이라는 표현을 조금 주목해 볼게. 요 말이라는 건 동물을 세는 단위에 이름을 붙인 거야. 그냥 개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붙인 거야. 건은 어때? 책을 세는 단위죠? 단위에 이름을 붙인 거야. 자, 그래서 뒤에 지금 뭐가 왔어요? 가나? 을이 왔어. 가나, 을은 뭐지, 얘들아? 품사가 뭐야? 가, 을의 품사가 뭐지? 할게요. 관계연 중에서 대동사. 조사예요, 조사. 관계연이야. 관계연은 뭐 뒤에 붙는다고 했어? 체온 뒤에 붙죠? 관계어는 체온 뒤에 붙어요. 그래서 말이랑 권은 확실히 체온이야. 체온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를 뭐라고 했냐면 동물을 세는 단위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어. 얘네들은 체온 중에 명사에 속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강아지가 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발음해야 돼. 소리해야 돼. 안 하죠? 이렇게 말 안 하죠? 책을 권을 읽었다 해야 돼. 아니요. 반드시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꾸며줘야 돼. 한이든 넷은 숫자가 이렇게 꾸며줘야 돼. 얘를 자,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지 문장에서 쓸 수 있는 명사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는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이해됐어?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단위만 얘기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일반적인 예시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들아 좀 더 집중하는 것 어때? 하고 있어요. 맞아, 알고 있어.
어때? 졸리지만 혹은 어제 나는 멋있다. 아니야. 열심히 그걸 공부할 뿐이야. 잘 읽었어. 그러네. 자, 이런 식으로 뿐이랑 것 뒤에 선생님이 이걸 뺐는데 것 어때라고 어떻게? 것 뒤에 뭐가 오냐면 지금 이야와 이가 옵니다. 이다와 이가 온 거야. 자, 이다와 이 둘 다 품사가 뭐야? 서술적 조사? 이다. 이. 아. 얘네 다 지금 조사잖아, 그치? 조사는 뭐 뒤에 온다고? 뭐 뒤에 와? 조사는 어디에 붙어? 태연. 체험. 그러면 요 것이랑 훈도 체온이야. 체온 중에서 얘는 혼자 못 써. 얘들아, 시간. 아니 수식해주는 말이 필요하지. 수식해주는 말이 필요해. 앞에 꾸며주는 말이 필요한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요 대, 따른 꾼 여기에다가 추가로 할 게 뭐가 있냐면 나 할 수 있어. 할 줄 알아. 그치, 이거 어려운 거야. 할 줄 알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난 할 수가 있어 라고 뒤에는 조사가 붙고 혼자는 못 쓰여. 그치?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의존명사라고 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게 우주선을 좀 외워두는 걸 추천해. 할 수 있어, 할 것 같아, 할 뿐이야, 할 따름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의존명사들하고 단위도 이 의존명사에 속한다 라고 꼭 적어주세요. 맞지?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체크해봅시다. 자, 대명사는 뭐죠? 사람의 이름,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거. 그래서 대명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대신할 거야. 사람을 대신할 거야. 사람을 대신해서 지칭한다. 무슨 대명사일까?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 대명사. 사람 한자 뭐지? 우유된. 사람의 한자 뭐야? 지칭한다. 인칭대명사. 옳지, 인칭 대명사. 너무 똑똑한 거 같아. 요즘 똑똑하신데? 자, 그리고 다음이다. 장소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들이 있어. 사물이나 장소. 자, 지읒, 시읒, 대명사입니다. 죄송도. 야, 왜 죄송해? 그냥 가리킨다 이런 의미. 잠수. 장소. 아니, 장수. 사물을 처음 말한 거야? 잠시. 잠시 간 거야? 조사. 아니야, 가리킨다고. 지시. 옳지. 지시. 와, 오늘 좀 하시는데?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장소의 이름을 대신한다. 여기서 가리킨다라고 하지? 가리키는 대명사를 지시 대명사라고 해. 자, 마지막으로 숫자의 이름을 나타내면 우리는 수사라고 하거든? 수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수량을 나타낼 거야. 그럼 뭐야? 여기다 수량이라고 쓰면 되고요. 우리 보통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개수를 세면 양수사.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면 서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말인 양과 서를 기억하면 쉬워요. 개수는 서수, 양수사, 순서는 서수사라고 생각하면 여기 뒤에 네, 이거 쉬우지. 아, 다 할 건데? 언제 끝나요? 얘들아, 이런 말이 없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어. 몇 시에 끝나요? 11시에 끝나는데 더 빨리 할 수 있어. 우리 집중해서 수다독 하자. 용언이야. 아까 용언에서 용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사실 간단한 거긴 한데. 자, 지금 보자. 주로 이제 서술하는 기능을 갖거든요. 서술한다라는 건 문장에서 설명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어찌하다의 의미를 지닌 게 뭐가 있냐면 임시는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선생님 앞을 보고 봅시다. 자, 아파? 이거 조금만 집중합시다. 알았지? 어찌 행동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있어. 어떠한 상태다. 어떤 성질이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같이 하네. 완전 같이. 같이 해. 자,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중요한 거. 자, 지금 보면 선생님이 아까 바다와 조용하다라는 말을 조용하다. 여기에서 이 다들을 바꿔서 가고 가며
가만히 조용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 우리 이렇게 꼬리를 바꾸는 거 형태가 바뀐다라고 했거든? 형태가 바뀌어. 우리 형태가 바뀌는 거 무슨 언어라고 했어? 형태가 바뀐다. 주제는 가변어. 가변화. 연습되게 가변화.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거, 꼬리를 바꿔서 형태를 바꾸는 거 우리는 활용한다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활용. 그래서 용어. 활용하는 단어들에서 용어야. 응? 뭐라고? 아, 쓰임에 따라서 좋은 말인데, 맞아, 문맥상 맞는 말인데, 정확하게 여기 쓸게. 어미에 따라서라고 씁시다. 어미에 따라서, 어미. 여기를 우리는 어미라고 하잖아? 말의 꼬리 부분. 이 부분을 어미라고 해. 어미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데, 이런 형태 변화를 우리는 활용이라고 해. 아니, 영원이랑 활용이라고 돼 있던데. 영어는 활용도 괜찮아. 활용한다. 되게 필요해 쓰세요.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여기다 표시해놓을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변어. 변하지 않는 부분은 불변화. 아니라고 해요. 야, 형태수 공부한 사람 어디 갔어? 나 형태도 했어요. 그치, 했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은 뭐야? 불변어. 야, 막 끊지 말고, 지금 여기가 있잖아. 여기, 변하는 부분은 어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 제가 외우는 방식. 아니, 여기가 말해줬어. 그래. 제가 어미를 외우는. 자, 그래서, 아까 이 달을 먹으니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 바뀌는 부분이 뭐다? 미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부분, 먹은 고정이지? 이 바뀌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어간이라고 한다. 자, 깨끗하다고 한번 대놓고 보자. 깨끗하랑 바로 넣을 수가 있어. 네. 그래서 다, 고, 또 뭐를 바꿀 수 있을까? 깨끗. 그래요. 니은만 붙일 수도 있지? 예.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어간. 바뀌는 부분, 어미.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 간이라고 한다. 얘들아, 다시. 바뀌는 부분이 뭐다? 어간. 어미. 바뀌는 부분. 바뀌지 않는 부분이 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깨끗하고 먹고 이렇게 사전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요걸 배우면 이제 기본형이 있다. 요거는. 요거는 기본형이 있는데 쉬워. 그냥 발을 붙이면 돼요. 다른 어미 쓰지 말고 깨끗하고 깨끗한이 있어도 우리는 뭘 붙여보는 거야? 발을 붙여보는 거야. 얘들아 이거 중요해. 그냥 앞에 볼까? 응. 예를 들어서 아까 나는 공부하다라고 써볼까? 공부하다. 공부하다. 이거 용언이잖아, 그치? 용언이야. 근데 내가 이 다라는 어미를 바꿔서 니은만 쓸 거야. 그러면 공부하니 되거든? 내가 아까 그랬지. 형태도 공부하는 사람 어디 갔어? 라고. 자,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사실은 공부하니 사람을 이렇게 꾸며주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의 기본형은 뭐야? 공부하다. 공부하다잖아. 그치? 공부하자야. 그래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품사는 여전히 동사다라고 찾아야 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꾸며주는 것처럼 보여. 근데 기본형을 찾아보면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가 많아요. 네?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일단 정리해보자. 동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혹은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동사라고 해요. 움직임이나 동작. 이게 다 끝낼 수 있네요. 있어. 걱정 마. 끝냈어. 자, 그럼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말이 나와요, 우리. 자, 이 성질이나 상태를 줄여서 성상형용사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성상형용사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름 이상해. 성질과 상태 그냥 줄임말이야. 그리고 여기 이런 게 있거든, 얘들아. 앞에 나온 형용사를 다시 가야 돼. 우리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자, 이 사람은 이라고 얘기했지. 이
사람은 저 사람이라는 건 문장에서 그렇게 쓰려면 앞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줘야 돼. 앞에 뭐 수빈이가 있었다. 이 사람은 오늘 발물에 처음 왔다. 사람은 바보다. 아니,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 저 이런 걸 쓰려면, 가르쳐 주려면, 앞에 이미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말을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가르친다 해서 지시한다라고 했어. 지시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제를 쓸 때 이러한 이유로 쓴 적 있어, 없어? 아, 없어요. 없어? 없어요. 얘는 내가 예시로 많이 써주는데. 아, 근데 저희가 그걸 여기네. 니들 마음대로 쓰기도 하지. 예. 자, 그래서 그런 이러한 이유로라는 건 앞에 있는 이유로라는 뜻이야.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지시하는 거야.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러한 이유로라고 하면 자, 이러한 이유를 꾸미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 기분은 뭐라고? 이러하다라고. 그럼 이러하다의 품사는 뭐야? 지시 형용사다. 형용사다라고 써야 된다. 자, 중요한 거 봅시다. 여기 이거 정말 많이 읽어봐. 동사와 형용사 구분은 아, 안 나오는 학교가 없어. 안 나오는 학교가 없어. 알아? 같이 하자. 목칠하시 진짜 이거 좀 저희 이렇게 1학기 때 공부하든 2학기 때 공부하든 시험에는 나와. 확실히 그래서 하는 거야. 자, 동사는 움직임하고 관련된 단어다. 먼저 의미를 구분하면 동사는 움직임,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과 관련된 말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걸로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장치를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먼저 현재형 어미를 넣어보는 거야. 어미. 자,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밥을 먹고 있어. 그러면 내가 밥을 먹다라고 해? 아니, 밥을 먹다라고 해? 먹고 있다. 혹은 지금 준서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지.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본다라고 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니은이나 눈을 집어넣습니다. 이해됐어? 근데 형용사는 예쁜데 작는다 같아야 돼? 안 돼. 왜 그러냐면 형용사는 원래의 기본 상태, 예쁘다 작다가 지금 현재의 상태야. 굳이 이 니은이나 눈을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해돼? 조용하다라고 하면 지금 조용한 거지. 그래서 형용사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현재형 어미를 또 추가할 필요가 없어. 근데 먹다, 보다, 가다 이런 거. 저기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얘기해? 지나간다. 지나간다라고 하지. 지금 지나가고 있으면 지나간다라고 해. 왜냐면 그게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이 어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현재형 어미 니은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내용이야. 그래서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 그러니까 다른 말을 꾸며주기 위해서 예시를 그냥 넣을게. 먹는 사람, 보는 사람. 있다고 하자. 사람을 꾸며주게 만들려면 먹는, 보는 이라고 니은이 먹는, 보는 이런 니은이라는 어미가 붙어요. 근데 예쁜 친구, 작은 친구 하면 형용사 같은 경우는 예쁘다에 그냥 니은만 붙어요. 그래서 예쁜, 작은 이렇게 니은이나 그냥 은으로 친구를 꾸며줄 수 있게 돼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됩니다. 해주세요. 이거는 다른 점이고 여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청유형 어미가 있어요. 얘들아 청유라는 건 뭐야? 같이 하자. 같이 하자예요. 청유형은 나도 할 거지만 너도 같이 하자라고.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하거든요. 자, 같이 먹자, 같이 보자, 같이 힘내자 이런 식으로 자를 붙일 수 있는 건 동사만 가능해요. 왜냐면 같이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형용사는 같이 바꿀 수 있어, 없어? 같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같이 예쁘자, 같이 작자, 같이 크자, 안 돼. 안 되지? 안 되죠. 아, 같이 그저. 같이 크자. 이유. 같이 성장하자부터 예쁘지. 그래서 예쁘자, 작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동사는 청명 어미가 가능하다. 같이 하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명령형 어미요. 명령은 너희들한테 시키는 거거든. 얘들아 여기 봐라. 보고 있어요. 그래 봐라.
그런 식으로 아라, 어라를 붙여요. 이런 것도 활동을 시켜야 되잖아. 그치? 듣는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 할 수 있는 건 동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희한테 뭐 예뻐라, 작아라 이렇게 할 수 없어. 지금 그래서 아이 동사는 자 좋은 질문. 자 아이 예뻐라, 아이 멋있어라, 아이 훌륭해라 이렇게 쓰지. 그 나가 시키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감탄하는 거야. 자 감탄형에 뭐뭐 해라는 발음 하지만 명령 시키는 의미의 알아오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자가 저가. 왜? 왜냐면 지가 붙으면 동사를 만들어봐. 진짜. 이거 어려워지지? 그럼 우리 해야 될 것만 정리합시다. 형용사는 뭐가 안 되냐면 현재형 어미 그리고 상수형 어미 명령형 어미를 사용할 수 없다고 써봅니다. 알았어? 그럼 쓰세요. 좀 이따 선생님 안 돼요 하지 말고. 됐어요. 됐어요? 일단 이제 내려가서 수식어를 합시다. 야, 할 수 있어. 수식어. 자, 수식어는 아까 꾸며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활용하지 않으면 형태가 변하지 않죠. 불변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형태 안 변한다고요? 자, 체온 앞에 놓여서 체온을 보여주는. 그렇지. 체온을 사실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단어들을 관형사라고 하고 중요한 건 관형사는 조사랑 결합 못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수식어 중에서 조사랑 결합할 수 있는 애가 있어. 있어. 있으니까 관형사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자, 우리 수식어 2개 있었잖아. 관형사는 조사랑 결합 못해. 그럼 뭐는 결합 가능하겠어? 동사형사. 수식어 2개 있다니까? 관형사랑 2번. 부사. 관형사랑 부사 있잖아. 부사는 조사랑 결합 가능한데 관형사는 결합 못한다라고 기억하고요. 자, 여기도 수업사. 성질이나 상태. 그러니까 성질이나 상태 붙여서 뭐라고? 성사. 맞아. 그럼 얘는 성상 관형사야. 아 이런데 성상 관형사. 그리고 가리키는 거 뭐지? 지시. 옳지. 지시 관형사가 있다. 그렇게. 수령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거? 수사. 관형사. 아니, 수 관형사. 좋은 틀림이다. 왜 그러냐면 잘 생겼어. 자, 수관형사랑 수사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 아 그렇군요. 끊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끊을 수 있어. 할 거야. 끊을 수 있어. 하자. 1분에 압축시켜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다고. 하자. 자, 지시관형사랑 여기 중요하니까 여기 집중해. 여기만 넘기면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얼마 안 나왔다고. 한 시간 30분에 다 끝날 수 있게끔 정답만 알려주세요. 맞아. 자,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길어져. 알지? 욕만 쓸 거야. 이렇게 자꾸 말리고 그만해라 하면은 더 오래 걸려. 이거죠. 다 안 풀 거예요. 그럼 숙제예요, 저. 1분은 풀 거예요. 자, 보자. 지시관형사랑 제명사가 굉장히 많이 휘갈리기 때문에 그럴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지시관형사 보면 이, 그, 저가 있어. 그치? 이, 그, 저. 이 단어들이 대명사랑 비슷하다 이거야. 그래서 보면은 지시관형사랑 제명사는 형태가 비슷해서 헷갈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대명사에는 조사가 붙고요.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자는 남자인데 그 남자야. 지금 꾸며주죠? 수식어이에요? 그러면 조사가 결합 가능해 안 해? 의 남자는 왜 안 돼? 그. 안 되죠? 그럼 의랑 결합이 그 의미가 아니잖아. 그런데. 아니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얘는 지금 상태가 조금 이상한데요, 얘가? 괜찮아. 자, 집중하시고요. 조사가 결합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의 남자가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지. 그래서 조사 결합을 못해요. 이러면 우리는 관형사라고. 어려운 부분 맞아. 그러니까 연습해야지. 자, 그는 좋은 사람이다. 여기에 지금 조사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지? 흔히 붙었잖아, 그렇지? 흔히 붙었어. 그럼 조사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대명사다. 이거. 대명사. 왜냐면 요 그가 지금 대명사잖아. 대명사. 자, 수사랑 수관형사도 구분해 볼게요. 자, 수사는요. 얘들아, 수사는 아까 무슨 언에 속했어? 기능으로 나눴을 때. 시간. 이건
수사. 아, 관형사. 그거 밑에 국민형. 있는 거. 뭐라고 했을 거야? 수사가 어디에 용어. 있지? 메이드메이드 스모커. 확인해. 수사가 어디 있지? 체험. 체험을 해석한다. 아니, 체험을 해석하는 수와 관련된 말. 그리고 수관형사는 어디에 속하겠어? 관영서. 관형사하고 같이 국민번. 수식어. 수식어이죠. 수식어. 네, 일단 계속 나 관형사. 빨랐어. 예. 관형사 중에서 수령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세운 뒤에는 우리가 조사가 붙을 수가 있어. 왜안 그렇지? 보여요? 시간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니야? 세운 뒤에는 조사가 붙어요. 이자라고 조사 붙었죠? 조사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수하다. 근데 어른 7명에서 7명을 꾸며주고 7 바로 뒤에 조사 붙을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얘는 뭐야? 관형하다. 아, 라고 써줍시다. 자, 부사도 볼게요. 부사는 주로 우리 아까 부사 어디에 화살표 쳤지? 체험. 아니, 불변어. 뭐라고 했어? 부사는 어디에 가볍다. 뭘 꾸며주잖아. 뭘 꾸며줘? 체험! 용만! 용언을 꾸며줘. 나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단어를 우리는 부사라고 해요. 주로 용언을 꾸미죠. 주로 용언을 꾸미는데 다른 관형사, 다른 부사를 충분히 수식할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예시를 보면 자, 아름다운데 정말 아름답다. 지금 아름답다는 형용사거든?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용언이죠? 자, 근데 이 관형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는 아름답군이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선생님이 해주시면 아니, 나는 수정쌤이. 나 이름이 다르잖아. 자, 선생님도 변명해 줄 수도 있잖아. 그냥. 자, 아주 헌지대라고 하죠? 여기서 헌을 품사는 관형사거든? 얘는 집을 꾸며주거든. 근데 이 헐었는데 얼마나 헐었냐면 아주 심하게. 그래서 이 관형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찍을 꾸며줄 수도 있어요. 일찍 일찍은 잘한다를 꾸며주고 너무는 일찍을 꾸며줘요. 왜? 관련 없긴 한데 음. 그 수정이 크리스탈. 아니야. 다른 거야. 선생님은 바꿀 수에 정원할 때 그 정사를 씁니다. 뭔가 정원을 바꾼다 이런 의미. 쌤이 정말 참. 고마워. 자, 네. 맞아봅시다. 자, 홀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부사는 주로 획을 우리 따로 앉을 거야? 자, 홀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관형사는 왜 너? 야, 조사랑 결합해서 쓰이기도 한다라고 해요. 아까 관형사는 조사랑 결합 못한다고 했어. 조사는 아주 일부 조사만 는 만두, 진수. 요 세 가지는 부사랑 결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참 잘은 하는데 노력을 안 한다. 정말.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쓰죠. 우리 원래 잘한다라는 건 잘은 부사야. 근데 이 부사에다가 조사, 는을 붙인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열심히도 한다라고 좀 하죠. 네. 열심히도 한다. 그래서 열심히도 원래 부사인데 여기 조사 붙이고요. 네. 빨리 달린다, 빨리는 부사예요. 근데 여기다가 는을 알리는 대리는 참 빨리는 달리는데 뭔가 자세가 안 좋은가 봐.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놓을까? 준서만. 얘는 부사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준서는 아니야 이거 좀 나쁜 뜻인데? 괜찮아. 그냥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열심히만 한다. 등급이구나. 슬프다. 이런 식으로 이 표시 는 그리고 얘네들은 부사 뒤에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네. 부사는 조사랑 결합할 수 있는데 관형사는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자, 끝. 아니야. 수식어과 용언 구분해야 돼요. 용언의 활용형이 다시 여기 활용형이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해왔는데 네. 키가 작은 친구가 있어. 예요. 왜 그래? 네. 자, 작은의 기본형은 뭐야? 작다. 작다잖아. 근데 작다의 꼴을 벗어 은을 만든 거야. 그래서 친구는 친구인데 맞아. 어미를 바꿔서 작은을 만든 거야. 그래서 친구는 친구인데 작은 친구로 만들 수 있어. 프로. 자, 뜨라.
자, 친구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게 됐어요. 찾다가. 자, 이렇게 용언의 활용형이 다른 말을 꾸며줄 수 있거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용언이랑 수식어는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찾아봐야 되냐면 기본을 찾아봐야 됩니다. 얘들아 이러면 더 늘어나.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밖에 선생님, 없어요? 선생님 7초까지. 할 수 있어. 얘들아 집중해서 하자. 기본형을 찾아보고요. 활용한 형태인지 찾아보면 된다라고 했고 예를 들어보자. 새는 기본형이 뭐야? 새. 기본형이 원래는 새예요. 새로운. 새예요. 날아다니는 새요. 아니요. 아. 유의 새. 유의 새. 의 새. 선생님 어? 그거 특강에 있어요. 저희 엄마한테 말해주지 마세요. 사용하는 진짜 알겠어요. 얘들아 새는 기본형이 새예요. 뭔가 다 안 붙죠? 얘네들은 반형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려운 애 기본형은 뭘까? 어렵다잖아. 네. 기본형이 있네? 그럼 얘는 형용사입니다. 아,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높이, 많이, 길이 이런 애들이 있어. 네. 이런 애들 높다, 많다, 길다처럼 보이지? 네. 근데 아니요. 얘들아, 네. 이게 뭐냐면 네. 형체소에서 공부했는데 얘네들은 접사거든? 네. 주사 맞아, 전미사야. 왜? 너희 둘 다야, 둘 다. 세타. 아니 저 처음에 조용히 알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알았어. 조용하시고 뭐라고? 자, 집중하고 보자. 알았지? 서로 집중하고 보면 서로한테 피해를 안 줘.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합시다. 이사가 전미사가 뭐냐면 지금 설명해줄게. 단어에 어근 뒤에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아 맞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 우리가 새로 사전에 딱 실리거든? 네. 그러면 품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주사는 뭐였지? 품사는 앞에 나와. 자, 높이, 많이, 길이 같은 애들은 이미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얘네들은 통용사가 아니고 얘네들은 그대로 부사입니다. 부사가 어떻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서 부사다. 또 반견, 무견. 아 선생님. 어디가? 여기 잠깐 개념하고. 부사다라고 쓰면 돼요. 예. 자, 반기어는 주로 체온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접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동조사가 있어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건 그 문장에서 단어한테 자적을 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격조사부터 먼저 볼게. 격조사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한다라고 쓰면 되고, 자, 이가가 붙으면 문장에서 주어를 만들어줘. 그래서 주격조사가 됩니다. 행위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쓰면 되고, 자, 국격조사는 여기다가 이거 좀 써놓을게요. 어디 앞에 서냐면 아니다, 되다. 앞에 있는 이 가요. 지금 부격조사, 국격조사 형태가 똑같지? 다 이가잖아, 그치? 근데 복격조사는 아니다, 되다 앞에 있는 이 가만 복격조사라서 내가 중학생 이 되다. 내가 되는데 뭐가 됐어? 중학생 이 됐죠. 그런 식으로 무엇이 되었는지 말을 보충해 줍니다. 얘네들을 부어라고 하고요. 자, 서술격조사는 체온을 서술어가 되게 하는 애들이에요. 서술어, 전갈이다 이러죠? 전갈이라는 명사를 서술어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자, 해리를 전갈이 먹었다라고 해. 자, 자, 전갈이 먹은 거야. 누구를? 해리를 지금 해리 루이다, 그치? 해리가 대상이 개미예요? 그냥 약간 이제 예시를 만드신 거야. 자, 해리를 먹은 거야. 대상이야, 대상. 먹은 대상을 만들어줘요. 뭐가? 을이. 그리고 호격조사가 해리야라고 부르죠? 이 호가 부르다라는 거는 친구야라고 부르죠. 체온의 뒤에 붙어서 이 뭔가 부르는 말은 독립어를 만들거든요. 혼자 써요, 문장에서. 그리고 책은 책인데 해리의 책, 수빈이의 책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만드는 걸 관형격 조사라고 하고요.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문을 쳤어. 자, 부사격 조사는 체온 뒤에 붙어서 부사어 자격을 받게 하겠죠? 얘들아, 부사는 뭘 꾸며준다고? 나는
동사. 옳지. 동사랑 형용사. 용언을 꾸며주지. 맞아. 부사 어라는 건 용언을 꾸며주는 말의 덩어리라는 뜻이야. 주어라는 건 문장의 주체가 되는 덩어리라는 뜻이고 목적어라는 건 문장에서 대상이 되는 덩어리라는 뜻이야. 네. 자, 그래서 지금 격조사가 좀 나와 있는데 이 격조사는 좀 외워주는 게 편해. 왜냐면 격조사는 이게 끝이거든? 근데 보조사는 진짜 많아. 그러니까 격조사를 외워주고 보조사를 그때그때 의미를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조사는 뭐냐면 앞말에 특별한 뜻을 보여주는 특별한. 특별한 뜻, 뭐 의미라고 써도 돼요. 특별한 의미였던 것. 끝.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자, 격조사는 체온 뒤에만 붙지만 보조사는 부사, 용언, 가르조사 뒤에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사의 예시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조사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보자. 조사는 주로 여기 중요하다. 앞말 쉽게 분리할 수 있으니까 혼자 써 못 써. 혼자 쓸 수 못 있어. 써요. 못 써. 혼자 못 써. 써도 단어로 인정한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한 점. 서술격 조사 이다를 제외하고는 다 불변어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조사가 불변어이다 맞는 말이야? 아니요. 왜 틀려? 서술교사 이다는 이는 오 옳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가변 가변하니까. 네, 그래서 모든 조사가 불변어인 것은 아니다 라고 써도 돼. 약간 개념하게 자, 여러 개의 조사가 한 번에 결합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집에서 집이라는 체험 뒤에 에서와 만과 이 이런 식으로 결합하기도 해요. 나까지 만은 이런 식으로 결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술격 조사는 유일하게 동사 중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무슨 어? 활용 가능한 거? 용언. 용 체험. 활려 불변어. 불변어겠어. 용활 아니 네, 했어 이제. 불변어 반대. 활용 가변어. 가변어. 그래. 시끄러워. 야, 이거 대답하는 거잖아. 가변어다라고 했어요? 알았어. 자, 맨 뒤에 이제 독립어 나왔는데요. 어 독립어는 쉬워요. 자, 감탄사만 있습니다. 감탄사는 뭐냐면 놀라거나 부르거나 느끼거나 대답하는 거거든? 우리가 놀랐을 때 없나? 와 아차! 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다 감탄사라고 하고요. 부를 때 야! 여보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이런 것들을 다 감탄사라고 해요. 선생님한테 대응을 활용하고 있어서. 자, 느낌, 정말 여기 있고, 대답은 예, 자, 아니, 이런 것들 다 감탄사입니다. 주의해야 될 건, 자, 감탄사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사랑 호격조사. 아까 호격조사가 뭐냐면, 부르는 말을, 호격조사, 부르는 부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호격조사라는 건 뭐냐면, 이름 뒤에 아나, 나를 붙이는 거야. 현빈이, 무슨 일이니? 이렇게. 내가 현빈이를 부르는 근데 몸이 되게 해리, 야, 이렇게. 이 해리, 야는 사실 부르는 거라서 감탄사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풍자가 혹시 혜리가 제가 아는 그 꼬르레. 아니야. 다른 선생님이죠. 혜리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 자, 휴명사가 활용한 이유가 있어요. 조쿠나의 기본형 뭐지, 얘들아? 좋군. 조쿠나의 기본형. 좋다. 좋다. 좋다에서 이 다라는 네, 어미를 바꾼 거야. 자, 어미를 바꾼 거야. 그래서 이 좋다의 풍사는 뭐지? 풍사. 인사. 좋다. 이봐. 형용사들. 맞다. 형용사 맞췄어? 잘했어. 용원이라고 자, 그리고 문장의 첫머리에 놓인 이 청춘이라는 말. 왠지 여기 쉼표가 있어서 독립은 같지만 사실은 그냥 명사다. 진짜. 이렇게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 끝났는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할게. 아니 저희는 등등이니까 이걸 제일 아니, 저 자, 이 근처에 학교가 이렇게 나오면 너희 등등이니까 지금 필요. 아니야.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할게. 요즘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할게. 주로 수학형 문제. 주관식 말고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 외국 질문 시 혹은 소설에서 이렇게 줄을 치고 이 단어의 품사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점점 문법 영역이 어렵게 추진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영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없지만 주로 이제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아하. 실수하지 않게 꼼꼼하게. 그리고 하복중이요. 하복중 같은 경우도 선생님 왜 명덕 여중은 연중이라고 하는데 왜 하복중이랑 하복장 너희 학교 이름이 하복중이잖아. 하복 남중 아니잖아. 자, 봅시다. 원래는 약간 좀 쉬운 난이도가 많았는데 그래서 교과서 기반 출제가 많았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려워. 요새 맞아 점점 어려워져. 점점 너무 어려워지고 만약에 꼼꼼하게 공부 안 하면 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증명은요? 저 선생님 증명한테 나중에 공부 안 하고 증명 어려워. 아니야 그걸 공부할 거야. 자 그리고 서적형으로 너희들 그러니까 답을 문장으로 쓰라라는 내용이 많아서 저희 이야기예요? 문장으로 쓰라는 글로 표현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 변형이 많아서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 10분 동안 내시경 기본 문제 풀어. 어떤 풀어야 돼요? 10분 동안 여기 뒤에 있는 문제 다 아니고 그런 거 맞아. 내가 안 마시고 싶어요. 10분까지만 내가 먼저 10번까지만요. 10분까지만 10번까지만 1분 안에 풀면 안 되겠어요. 10분 안 풀게 10분 안 다 찍어주세요. 돼요. 찍어! 빨리 갔다 왜 오세요. 이렇게 싫어해? 빨리 10분 안에 풀어야 돼. 어제 40분 안에 풀고 가도 돼요? 설명 두고 가야지. 그러면 설명해주면 같이 가기 힘드시면 안 돼요? 우와 푸시 일단 풀고 얘기하자.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는 다리랑 오늘 멍들었어요. 어제 놀이터에 했던 거 다가 넘어졌어? 야야 김은 너 찾아보고 싶다 양천구에. 얘들아 풀고. 네. 얘들아 이러면 더 길어져. 나도 너희들을 제 시간에 보내주고 싶거든? 선생님 저 밥 먹어야 돼서 10분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맞다. 선배나 일단 풀어. 내가 쉴 테니까 저거 풀어. 뭐야? 네. 뭐라고 해야 돼? 명함 준 거잖아, 그치? 내 명함 거 친구가 찢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푸세요. 일단 지금 푸지. 오케이? 명함 어떻게 가서 풀어요? 다음에 오면 끌고 올 거야. 끌고 올 거야. 아니면 앞쪽은 생일 제 저장한 생일 좋아할 거. 또 리스트 그걸 미리 이제 먼저 풀고 마무리합니다. 지금 5번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했거든? 자, 그럼 문제 먼저 보시고 크고와 있는다가 있어. 그치? 그러면 우리 얘 기본형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크다, 기본형이 뭐였지? 있다. 맞아. 크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거 1번을 일단 풀렸다. 그치? 크다이고 있다. 그래서 얘는 맞고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청유형으로 쓰일 수 있다. 크다 크지 않게 안 돼. 네. 안 되지. 자, 크다의 품사 뭐야? 그 품사 크다, 크다. 동사! 용어 중에서 형용사 동사. 형용사야. 왜냐면 성질이 형용사잖아. 자, 있다는 어때요? 있다 동사 동사다. 자, 심지어 친절하게 요 는을 넣어줬어. 예. 니은이나 는을 붙여주면 붙여주면 우리는 이걸 동사라고 했어요. 왜? 그래서 지금 기억이랑 니은 중에서 청유형 쓸 수 있는 건 뭐야? 니은 니은이죠. 그래서 요게 이형이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바뀌어야 돼.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셈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어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활용하는 용언이라고 했어요. 얘도 맞고요. 얘가 틀리고 기억과 니은은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수 있다. 어때? 그럼 여기서 우린 이걸 생각해야지. 어미가 뭔데 얘들아? 어미 그 활용할 때? 꼬리 엄마. 아니야. 활용할 때 그 뒤에 바뀌는 부분. 가는? 안 바뀌는 거 안 바뀌는 바뀌는 거. 거. 그렇게 잘했어. 진짜 잘했어.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맞췄고 내가 어간이랑 어미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점검을 꼭 해야 돼. 얘는 맞고 기억과 니은은 문장에서 주체, 상태의 성질을 수리하는 것으로 쓰인다. 설명하는 말이다. 오하니 맞는 말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10번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 마지막. 6번도 못 봤어요 선생님이 설명해줄게. 나만도 설명 들어. 자,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2016년에 9월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어. 저희 할 때. 고등학교 2학년들이 풀었던 문제야. 얘들아, 너희들이
공부하면 고등학교 2학년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다 같이 보자. 지금 관형사, 대명사, 부사 중에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품사들, 관형사, 대명사, 부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것들 중에 예를 들어 여기 일이, 모크리 이런 것들이 있다. 지시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하거든?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분리하냐,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거야. 자, 그럼 같이 보자. 자, 지금 요 A번 문장을 보면 사과는 사과인데 이 사과거든? 네. 사과, 수많은 사과 중에서 사과를 한정해줬어. 그리고 띄어쓰기 했지? 그럼 이거 뭐야? 이렇게 꾸며주네? 무슨 잠깐 사과가 그분이 채점. 그래서 체험 보여줄까? 조사. 조사. 꾸며주는 거? 조사. 조사. 머리 쓰는 아 거. 잠깐. 관형사. 자, 이 정도로 정말 야 책임질인데 그 책이 이건 뭐야? 저거 그거 그 책이라는 책을 꾸며줘. 그 체험 꾸며주는 거. 관형사. 관형사. 반영사. 나야. 맞았다. 잘했어. 자, 그리고 뒤에 관형사. 가는 조사 옳지. 칠이 오니까, 조사가 오니까, 조사는 칠이 오죠? 들은 조사하고, 불사. 두 개인데, 어떻게 오냐면, 일이. 일이 와. 보낼 건데, 어떻게 보내냐면, 일이. 일이 보내. 자, 그 그러면 용어를 꾸며주죠? 용어를 꾸며주는 거 뭐야? 기사. 부사입니다. 네. 부사라고 해서, A, B는 관형사, 얘는, 미안해. 대명사는 C, 그리고 부사는 D, E.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아, 고생했고. 어? 너무 고생했어요 저희. 벌써 끝났어요.